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테라랩 박사과정 홍서구입니다. Soft Actor-Critic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Design of Cochlear Implant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for High Efficiency and Wide Data Bandwidth에 관련된 연구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코클리어 임플란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디자인 챌린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코클리어 임플란트에서 주요 디자인 이슈인 이피션시와 데이터 밴드위스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기 위해 서킷 모델링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한정적인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프트 액터 크리틱 기반의 코클리어 임플란트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을 다양한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퍼 시스템은 다양한 임플란트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활용됩니다. 인체 내부에 배터리를 넣어야 하거나 유선으로 충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효율이나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인체 영향 등을 더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는 특히 이 중에서 코클리어 임플란트에 집중하여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보청기와 같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도움을 주는 기기가 아니라 달팽이관에 임플란트 전극을 삽입하여 소리를 아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임플란트 전극은 수술을 통해 삽입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전극에 전송되는 파워와 데이터는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통해 전송됩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의 WPT 스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TX 코일과 RX 코일 사이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통해 파워를 전송하게 되는데 파워뿐만 아니라 소리에 대한 데이터까지 전송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MHz 주파수의 ASK 파형으로 파워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게 되는데 따라서 코일과 코일 사이의 효율과 데이터 밴드위스 모두 중요한 설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의 디자인 챌린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은 커플링 코이피션트가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체 내부에 RX 코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신체적인 차이에 의해 K값이 다르게 되고 살이 찌거나 빠지는 과정,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한 개인에 따라 커플링 코이피션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K값의 차이에 따라 ASK 방식의 데이터 파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밴드위스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에서는 스태거 튜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부분을 최소화합니다. 스태거 튜닝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에 적용되는 스태거 튜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싱크로너스 튜닝으로 일반적인 WPT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와 TX 및 RX 코일의 매칭 프리퀀시를 같은 주파수로 설정하여 볼티지 게인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스태거 튜닝의 경우에는 TX 코일과 RX 코일의 공진 주파수를 의도적으로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와 다르게 설정하여 K값이 달라지더라도 볼티지 게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거 튜닝을 이용하여 WPT 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볼티지 게인이 K값 변화에 따라 스테이블한 장점이 있지만 볼티지 게인 자체의 매그니튜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K값이 매우 클 때와 작을 때 RX 코일에서 측정한 ASK 파형입니다. K값이 변하면 그에 따라 ASK 파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K값이 매우 클 경우 데이터를 읽는 기준 볼티지 레벨에 대한 마진이 충분한데 반해 K값이 작을 때는 마진이 매우 적고 데이터가 1에서 0으로 트랜지션 된 직후에도 파형의 변화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가 데이터 밴드위스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태거 튜닝을 사용한 WPT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RX 코일의 Q 팩터 값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다른 변수들을 모두 컨스탄트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 디자인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태거 튜닝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되는 이피션시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모티베이션입니다. 먼저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은 파워뿐 아니라 데이터도 같이 동시에 전송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특성상 커플링 코이피션트가 고정되지 않고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태거 튜닝 메서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와 이피션시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높은 효율과 데이터 밴드위스를 가지는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강화학습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주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서치 오브젝티브입니다. 먼저 서킷 모델을 기반으로 스태거 튜닝 메소드를 사용하는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한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에 대해 효율 및 데이터 밴드위스, 트랜스퍼 파워 레이시오 등의 주요 스펙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프트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 기반의 코클리어 임플란트 강화학습 모델을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자인 환경 변화에서도 시스템을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피션시와 데이터 밴드위스를 모두 고려하여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타겟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타겟은 TX 코일과 RX 코일의 서킷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즉, 각 코일의 인덕턴스와 매칭 프리퀀시를 구하는 건데, 특히 매칭 프리퀀시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스태거 튜닝 메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와는 다른 매칭 프리퀀시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피던스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WPT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KVA를 이용하여 커런트를 기준으로 인풋 임피던스와 트랜스퍼 임피던스를 다음과 같이 임피던스 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피던스 매트릭스 분석의 장점은 EM 시뮬레이션과 VNA를 이용한 측정으로 임피던스를 쉽게 추출할 수 있고, 이 추출된 임피던스 파라미터로 실제 전력 인가 없이 전압 전달비와 효율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TX에서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꾸기 위한 인버터, 그리고 RX단에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꾸기 위한 렉티파이어가 모두 존재하는데, 이 난 리니어한 소자들은 모두 리니어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KVA를 통해서 구한 행렬식을 역행렬 계산을 통해 인풋 전압과 각 메시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하면 각 전류의 비율이 인버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값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인풋 전압에 따른 각 전류의 비율을 Y1부터 Y4의 어드미턴스 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드미턴스 텀은 임피던스의 4차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수식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을 통해 다양한 포뮬러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인풋 전압에 따른 각 메시에 흐르는 전류와의 관계식을 통해 인풋 전력과 아웃풋 전력의 비로부터 알 수 있는 효율이나 볼테이지 게인 스테빌리티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볼테이지 트랜스퍼 레이시오 등의 식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볼테이지 게인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값이 변할 때에 따라 가지는 볼티지 게인의 밸류를 표준 편차로 구한 값을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적으로 모든 K 레인지에 대하여 같은 볼티지 게인을 가지게 되면 표준 편차가 0으로 가장 좋은 밸류이며, 값이 적을수록 볼티지 게인이 스테이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의 경우는 약 0.077의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피션시와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제안한 피겨 오브 메리트 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피션시 텀과 볼티지 게인 텀 등 두 가지의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텀은 0에서 1 사이의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피션시 텀에 있는 댐핑 팩터 알파를 통하여 이피션시의 중요도를 매뉴얼하게 바꿔서 값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는 값이 낮을수록 높은 FOM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시그마 텀을 통해 모디피케이션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정한 부분 중 하나는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가 특정한 값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위의 식에서 예를 들면 0.08 밑의 값은 0.08로 값을 고정하여 1의 FOM 밸류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0.08 이하의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는
이미 데이터 밴드위스 마진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이피션시가 더 클수록 더 큰 FOM을 가지는 것이 실제 디자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의 값이 어느 이상이 되면 0의 밸류를 똑같이 가지게 되는데, 이는 매뉴얼하게 디자인할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추후에 말씀드릴 강화학습을 학습할 때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피겨 오브 메릿 식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프로스튜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의 변수를 바탕으로 컨투어 그래프를 추출하면 직관적으로 변수에 따른 FOM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총 4종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스듀어는 여러 가지 변수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컨투어 그래프를 이용하여 특정한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 디자인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프로스듀어 진행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한 파라미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이니셜 디자인과 최종적인 옵티멀 디자인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코일의 스펙에 대해서는 보안 이슈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한 FOM식을 기준으로 볼 때 이피션시 틈이 크게 증가하고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는 소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옵티멀 디자인이 이니셜 디자인보다 볼티지 게인에 대한 절대적인 매그니튜드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모두 고려한 FOM의 식의 결과는 제가 제안한 디자인이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소프트 벡터 크리틱 알고리즘 기반의 강화학습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디자인했던 부분은 사실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웃풋 파워, 커플링 코에피션트의 레인지 및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등을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인바이러먼트에서 디자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강화학습을 통한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기반으로 한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의 컨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한 이니셜 디자인이 있을 때 강화학습을 통해 이터레이션이나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리세컨 레인지로 즉시 옵티멀한 디자인 타겟을 얻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그 강화학습 모델이 커플링 코에피션트의 레인지나 아웃풋 파워 등 디자인 인바이러먼트가 바뀌었을 때도 다른 추가적인 학습 과정 없이 옵티멀한 밸류를 바로 얻을 수 있게끔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이어서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기반으로 제가 제안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모델은 소프트 벡터 크리틱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스테이트와 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에서는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에 관련된 인바이러먼털 팩터와 디자인 타겟이 되는 옵티멀 타겟 팩터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액션을 통해 옵티멀 타겟 팩터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파라미터에 대한 밸류만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안한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의 MDP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입니다. 액터와 크리틱 두 가지의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인풋 레이어는 스테이트에 해당하고 아웃풋 레이어는 액션에 해당됩니다. 액터와 크리틱 모두 히든 레이어를 포함해 총 6층의 DN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입니다. 인바이러먼털 팩터는 각각 특정한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범위가 디자인 인바이러먼트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아웃풋 파워는 1mW부터 50mW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게 되고, 커플링 코에피션트의 경우 미니멈 값과 레인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두 밸류를 더한 값이 맥시멈 밸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다양한 커플링 코에피션트 레인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MDP를 통해 이와 같은 인바이러먼트 레인지 내에서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옵티멀 타겟 팩터의 경우 옵티멀하게 구해야 하는 값이기 때문에 따로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의 값인 이니셜 밸류만 따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액션입니다. 저는 약 10만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였는데, 각각의 에피소드는 랜덤한 인바이러멘탈 팩터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 컨스탄트 밸류라는 것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되면 인바이러멘탈 팩터는 다시 랜덤한 새로운 밸류를 가지게 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에피소드가 반복됩니다.
에피소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액션을 통해 옵티멀 타겟 팩터의 밸류만 변동이 됩니다. 다음은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이전 챕터에서 코클리어 임플란트를 디자인할 때 사용하였던 피겨 오브 메릿 수식으로 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한 수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기존의 피겨 오브 메릿과 다른 점은 두 가지의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LDO의 스페시피케이션에 의한 인풋 볼티지 마진이고 두 번째는 RX 코일에서의 볼티지입니다.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은 휴먼 세이프티 이슈로 인해 5V 이하의 전압으로 최대 전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페널티 모두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리워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여서 볼티지 영역이 범위에 들어오는 영역에서는 기존의 FOM과 다르지 않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모델을 어떻게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 옵티미제이션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를 학습시키고 나면 1번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유저가 environment를 셀렉션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특정한 예시를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environment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 학습된 옵티멀 퀄리티가 그에 맞게 옵티멀한 파라미터 밸류를 바로 뽑아주게 됩니다. 이미 모델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멀한 밸류를 뽑아주는 과정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터레이션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에 비해서 아래를 이용한 학습 방법은 훨씬 다이나믹한 인바이러먼트에서 빠른 시간 내에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서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알고리즘으로는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리워드 팩터로는 efficiency, voltage gain stability, penalty 등이 있습니다. state는 최적화를 위한 타겟 팩터와 environmen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방법론으로 약 10만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제안한 SAC 모델을 verify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로스와 에버리지 리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로스의 경우 그레디언트 어센트의 기본식을 바탕으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에 있는 액션 밸류 펑션 네트워크와 새로 학습한 액션 밸류 펑션의 민 스퀘어 에러로 정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로스 그래프를 통해 트레이닝이 발산하지 않는 것과 오버피팅이 되지 않는 것을 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버리지 리워드입니다. 20번의 에피소드를 거치고 그를 평균 내서 값을 정하였는데 이 이유는 각각의 인바이러먼트에 따라 맥시멈 리워드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리워드의 증가폭을 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워드가 증가하면서 밸류가 일정한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도 같은 이유입니다. 디자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AC 알고리즘과 이니셜 디자인 및 풀서치 세 가지를 비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파라미터 밸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SAC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이피션시를 가지고 있지만 풀서치의 경우에 가장 높은 리워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 리워드의 경우 1%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FOM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같은 성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티지 게인 스테빌리티의 경우 이니셜 디자인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볼티지 게인의 매그니튜드 자체가 낮아서 높은 스테빌리티 밸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전체의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풀 서치하였을 때의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컨티뉴어스 액션이기 때문에 풀 서치의 경우 특정한 스텝 사이즈를 가정하여 서칭 타임을 계산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은 10만 번의 에피소드를 학습하는데 6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풀서치 메서드를 통해 계산하였을 때 경우의 수는 약 3.75 곱하기 10의 12승계로 하나의 디자인 서칭 타임을 1.6ms로 계산하였을 때 대략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으로 훨씬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클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발표에서 소프트 액터 크리틱을 기반으로 하여 코클리어 임플란트 WPT 시스템 디자인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인바이러먼트 환경에서도
컨벤셔널 디자인보다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모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한 강화학습 모델은 일반적인 디자인 방법에 비해 디자인 시간을 익스트라멀리하게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